자, 첫 번째 주제는 영상 보시고 1번 주제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선 광복절 하루 앞둔 어제 분위기부터 제가 오늘 앵커의 시선으로 사실 전해드린 이유는요. 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잔디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특검에 맞서서 비상대기에 들어갈 정도로 여야, 가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국민 그리고 정치권 통합을 표방한 축제였지만 사실은 참석과 불참이라는 선명한 그 갈라짐의 결과를 나왔고요. 결국 반쪽짜리 행사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지금 보신 영상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제80주년 경축식이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발언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우선 북한부터 얘기해볼게요.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면서 남북기본 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항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여기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이 문장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서는 북한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여쭤볼게요. 북한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이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 군사분계선 이북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저 북한은 뭐냐? 법적으로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고요. 근데 헌법 4조에 보면은 평화통일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이기는 하나 헌법 제4조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다. 라고 해서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즉 통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대방과 무력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그것도 전쟁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독일이 사실상 동독을 흡수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북한을 감안했을 때 동독처럼 그렇게 흡수 통일이 되겠냐. 또한 북한 김정은이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완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땐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랑은 이제 완전 적대적인 남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헌법 제4조에 평화통일 조항이 사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북한의 이중적 지위, 즉 반국가 단체임을 그건 저변에 깔지만 어쨌든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다. 네. 라는 점을 이번에 부각시킨 건데 근데 저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 때 우리도 파기됐다 그러고 그 이후에 없어진 걸로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서 북한의
뭐 호응 여부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또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과연 군사안보상 이게 위의 요인이 없냐. 즉 그게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로 뭐 그때 뭐 20km인가 30km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고 네. 또 서해 그 5도 부근에는 또 평화구역으로 또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평화구역 내에서는 뭐 포사격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남북이 양쪽으로 다 같이 똑같이 뒤로 물리기로 했는데 이건 북한은 그냥 있고 우리만 또 다시 뒤로 물린다면 이게 안보상에 무슨 문제가 없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우리도 뭐 물릴게요. 네. 얼마 전에 그 대북 확성기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철거하니까 저쪽에서 하나 떼니까 쟤들도 철거했다. 그러니까는 그 김여정이가 개꿈 꾸지 말래나 네, 맞아요. 하여간 개꿈 꾸지 마라. 뭐 그랬잖아요. 이것도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소리 없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지, 과연 어디까지 인내를 할지. 의원님 근데 그 민주당에 어쨌든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뭐 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라는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나오는 발언은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일타뉴스에서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북한과 이제 남한 관계를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굉장히 비슷하게 말해요. 지금처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지 우리는 북한한테 뭐 예를 들면 빵 셔틀을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한테 무조건 이제 비굴하게 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전체의 이거를 다 사상이고 생각인 건지 공통적인. 그러니까 상호 존중, 체제 존중이란 거는. 근데 다른 당은 상호 존중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씹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도 상호 존중이에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지금처럼 서로 대립하고 그냥 으르렁으렁대고 뭐 개무시하고 뭐 욕폭탄 던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에서는 국민들께서는 일단 지켜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지 않고 오히려 그 뭐 개나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또 험담을 내놓고 안보상의 어떤 구멍이 우려되고 할 때 국민들이 잘한다 계속 이렇게 가자라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일본도 여쭤볼게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생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인데 역사는 잠시 뒤로 하고 실용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뭐 있고 아니다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본에 대한 발언은? 그동안에 민주당 정권은 항상 그 뭐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라든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사회의 주류로서 계속 호가호위해 왔다. 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토착 왜구 뭐 저기 친일이야.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대해서 계속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그런 쪽으로 왔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 일본 관련 부분은 오늘 이 좋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수 쪽 대통령이 할 법한 얘기를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녁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 열리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초청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상에는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는 취임 선서만 있습니다. 69조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뭐 국가를 보위하며 뭐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뭐 복리를 정진하고 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요게 있느냐 없느냐가 취임식입니다. 임명식. 근데 임명은 당선증 교부 받음으로써 이제 된 거고 선출직이니까 취임식 때 그 헌법 69조의 그 선서문을 낭독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안 받고 그냥 그때도 탄핵돼 가지고 바로 인수위 없이 바로 갔었는데 네. 그때는 임명 안 받고 그냥 야매로 대통령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의 향연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굳이 하고 싶으면 취임 축하연 뭐 파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임명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논란이냐면은 빛의 임명장이 있는데 이게 국민 대표, 그러니까 80명이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임명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 앞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또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 앞에서 나는 국민에게 인정을 받은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또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의원님한테 신뢰가 될까 묻진 않았는데 아까 초청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그 전부터 이제 40년 직이라고 하시고 민주당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초청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4,900만한테 초청장 보내도 저한테는 안 그러니까 보내요. 왜 안 보낸 거예요?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 왜 의원님 서- 당연히 초청은 아니, 받으실 줄 왜 알고. 서운해요?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데 아니 그래도 뭐 본인 사람을 항상 감싸고 모든 걸 통합하겠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뭐 저 우리 연수원 동기들 또 요번에 또 저 금감원장 되고 교육위원장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연수원 단톡방에 난리 났어요. 축하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 갈 사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주 서운하다. 아니요 저는 그 개항 나갈 때부터 그다음 당대표 처음 나갈 때 22년 그 제일 그 반대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근데 쓴소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전에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그래가지고 좀 그 이슈된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뭐 가감시한다며 이래가지고. 아니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랬나? 네. 지금 저 서울구치소장 바꿔버리죠. 확 바꿔버리고 뭐 각종 처우 그냥 또 저 진료 받으러 가는데 수갑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그렇습니까? 봐준 척하면서 완전히 조져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게 말할 것마다 국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민 주권이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고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개별 국민은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이게 손에 잡히나요? 관념적입니다. 그렇죠. 관념적이에요. 이 국민 주권이 그대로 행사되면은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선거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위임이 되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상권 분립을 통해서 제도적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는 거. 그 원천, 관념적인 원천이 국민이란 거예요. 근데 국민이 원한다. 언제 저번에 공직선거법 1심에선가 그 집행유예형이 나왔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임명한다. 그때부터 막 완전 국민이 본무를 이뤘는데 이런 식으로 관념적인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지시한다, 국민이 임명한다. 히틀러는 안 그랬고 박정희는 안 그랬습니까? 다 국민투표 혹은 선거에 의해 가지고 집권을 하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밀어붙였고 차베스, 에르도안 모든 독재자들이 다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네. 빛의 임명장 이게 뭐 누구 솜씨인지는 대충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은 누구 솜씨인데요? 응? 누구 솜씨인데요? 전 탁현민 아. 그, 비서관 솜씨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로는 통합해야 된다. 말로는 실용이다.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정교조, 민변, 자기 변호사 출신들로 인사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한테는 방문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뭔 통합입니까? 그러면 그 통합의 대상에 들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임명식을 탐탁찮게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 시선도 좀 의식을 해서 엔간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것은 고이즈미 장관이 처음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행사에서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게 아까 경축식에서 한 발언이랑 좀 연관된 것 같긴 합니다. 참배에 대한 입장은 뭐 아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 그러면 늘 정부가 비판은 해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우선 이시바 총리가 네. 오늘 자기들은 패전일이죠. 패전일 기념사를 낭독하면서 과거 대동아 전쟁 일으켰던 거에 대한 반성을 13년 만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이걸 갖다가 강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추인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개인 의견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는 즉 뭐냐?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도 보수가 우세하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처럼 태평양 전쟁의 책임 또 주변 국가들의 피해를 끼친 거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쪽이 우세하다 말이죠. 그런데 고이즈미 옛날에는 8.15 때 일본 내각의 강요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우르르 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딸랑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 대신 이 혼자 갔잖아요. 현직은. 그러니까 그 뭐 하나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너 왜 갔니? 라고 얘기하기도 좀 못한 것 같고 고이즈미 이분은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라고 있었죠. 이거 아들 고이즈미인데 네. 그 옛날 총리의 아들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일본 내에서 인기도 있고 자기 총리로 굉장히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죠. 즉 지금 이시바가 중간 선거에서도 계속 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반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총리로서 다음번에 자기가 자민당 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쪽으로 극우 쪽으로 우익 쪽으로 나는 그래도 야스쿠니 갔다 왔다. 난 니네 편이야. 많은 쪽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명 갔다면은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게 맞는데 뭐 혼자 자기 장사하러 갔는데 그것까지 총리도 아니고 뭐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야제도 국민 임명식도 반쪽짜리 행사여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진행을 뭐 할 것이고요. 어제 가수 싸이가 탁현민 이제 자문관 전화 한 통에 개런지도 받지 않고 달려왔다 이러는 기사가 엄청 어제 저녁에 뿌려졌습니다. 이거를 보고 보수 지지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울러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발언만큼 광복절 이전부터 정말 큰 이슈였고 난리가 났던 게 조국 전 대표 사면건입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기사를 좀 살펴보다가 안철수 의원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 PD님 잠시만 띄워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 이제 들어 보이면서 항의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결연하죠. 이를 두고 때와 장소를 못 가렸다, 또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또 본인 식대로 항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원래 제가 아는 안철수 의원이 저런 분은 아니었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일주일 남았나요? 거의 일주일 남았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하위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본인의 또 입지를 알리려는 또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당대회 때 어떻게든 좀 강렬한 인상을 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